그래서 심리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줘서, 안정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도 잘하고 일상생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척추 보조기를 착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아, 이 척추 보조기 이거 깝깝하고 불편한데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협착증, 디스크 등 여러 척추 질환으로 고민 끝에 수술을 받으셨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수술 후에 보조기를 착용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하라고 하는데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또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 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척추 보조기는 수술 후에 도대체 왜 착용하는 거예요? 주치의는 수술 잘 됐다, 괜찮다, 이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데, 날도 덥고 습기 차고 땀나고 깝깝하고, 아 대체 왜 계속 체하는지 좀 설명 좀 해줘요 이거. 그래도 관절 수술했을 때 수술 끝나고 나오면 기부스하고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술 후에 착용하는 척추 보조기도 치료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술 후 불안정한 척추를 지지해주고, 또 불필요한 과신전, 과골곡 같은 움직임을 제한해줘서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날도 덥고 깝깝하고 편하게 있을 때는 착용을 좀 안 하고, 또 답답할까 약간 느슨하게 좀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찬 건 아니잖아요. 회진 돌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치아 교정기처럼 수술 후에 착용하는 보조기들은 수술 주변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불편한 부위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척추 보조기는 한 가지예요? 목에 차는 거 하나, 허리에 근데 목도 이 척추예요? 척추는 목, 등, 허리, 꼬리 거기까지 다 척추라고 해요? 다 척추라고 합니다. 바뀌었어요, 그게? 안 바뀌었습니다. 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 목에 차는 거 하나, 허리에 차는 거 하나. 부위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걸 차는 건지 궁금하고, 집에 있는 고무밴드 같이 생긴 복대도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척추 보조기는 기능과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친 상태나 부위, 수술 방법, 나이, 이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주治 선생님이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집에 있는 허리 보조기를 병원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 다른 거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기 팔아먹을 진짜.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자의 상태와 맞는 걸 착용해야 하는데, 뭐 지지가 좀 약한다거나 말 그대로 진짜 밴드 하나 갖고 와서 이거 해도 되지 않냐 물어보면 저희는 진짜 수술 기껏 잘 해놨는데 이상한 거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수술 후에 한동안 착용해야 하는데 보조가 안 되는 걸 차면 그런 착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조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럼 보조기는 수술 후에 무조건 계속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위험하죠. 개인의 상태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보조기 착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수술 방법, 회복 속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디스크 절제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는 2에서 4주 이내에 단기간만 착용하게 되고요. 또 척추 기립근이 좋은 젊은 분들도 또 단기간만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척추에 나사 같은 걸 삽입한 환자들은 훨씬 길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3개월 정도 우리 단단한 걸로 했잖아요. 척추 유압술, 나사 고정술 등 안정성이 필요한 수술을 받았거나 고령이 심해서 척추 기립근 자체가 MRI를 보면 기립근이 약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 약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3개월, 12주 동안 착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병원에 오실 때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유압의 정도나 나사가 뒤로 잘 빠지진 않는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보조기 착용 기간을 줄여드릴 순 있고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마다 수술마다 다르니까 결국에는 담당 주치의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턱대고 답답하다고 느슨하게 차고 근육이 약해진다면서 안 차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은 수술이었고 같은 부위였고 같은 나이고 같은 진단이고 같은 수술을 했음에도 이 사람은 뼈가 약하고 이 사람은 뼈가 또 세네? 그럼 또 달라지고. 그렇죠. 정말 수술하고 바로 나왔을 때 그 모든 걸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환자분의 재활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경과에 따라서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좀 더 쉽게 기간에 따라 이야기를 드리자면 수술 후 2에서 4주에는 외출 시에 착용하고 수술 후 6주 정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착용 시간을 줄여나가고 8주가 지나면 착용을 아예 줄여버리고 복근이랑 척추 길이근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조기 없이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계획 없이 오히려 하루 종일 오랫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허리 주변의 근육을 보조기가 하다 보니까 이걸 별로 안 써버려. 근육이 약하죠. 그러면서 근육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수술 후에 이런 보조기를 착용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큰 이점이 있는데요. 뼈는 기둥이고 그 근육은 그 옆에 있는 이런 벽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척추를 지지하는 것은 주변의 척추 기립근인데 기립근. 수술 후에는 그 주변 근육들이 다 느슨해지고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보조기가 대신 수술 끝나고 나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수술 부위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몸통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 깁스하잖아요. 그런 제한 고정하는 거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맞춰볼게요. 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하고 한 거예요. 척추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자세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허리를 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보조기의 세 번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보조기를 사용하면 척추가 구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압력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보조기를 안 했을 때 이 수술했는데 척추는 중요하다 했는데 막 불안과 걱정에 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줘서 안정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도 잘하고 일상생활로 되기 때문에 회복에 더 빠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힘들어하는 척추를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네. 평생 계속 차야겠어요. 아니야, 예. 아까 말씀드려도 보조기는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에요. 오랫동안 착용하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우리 몸 스스로 척추를 지탱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착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척추 보조기를 착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척추를 보호하겠다고 너무 꽉 조이시는 분들인데 식사 전후에는 잠시 벗어두셔야 되는 게 복부를 너무 압박해서 복압이 너무 올라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소화작용이 안 돼갖고 소화불량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변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 더 힘들고요. 그리고 땀이 너무 차요. 특히 여름에. 예, 환기를 너무 안 시켜주면 땀이 너무 차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습진성 피부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기성도 좋고 그런 좋은 재질을 예, 선택해라. 좋은 재질을 선택해야 그러면 됩니다. 일상생활 할 땐 차는데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때? 잘 때 풀어놔요? 네, 보통은 수술하고 바로 그날 정도 좀 참으실 수 있으면 차게끔은 하는데 보통은 다음날 주무실 때는 착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해주고요. 수면 중에 이제 장시간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좀 저해할 수 있거든요.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잠든 시간은 하루 중에 이제 근육이 이완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잘 때는 벗고 주무셔도 됩니다. 아까 수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착용을 줄이고 복근하고 척추 기립근 등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조기 없이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척추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자, 보통 이제 수술 부위, 수술 방법에 따라서 권해드리는 재활치료의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희가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척추 유압술이나 나사목 고정술이 아니라 저는 오늘 PSLD라고 하는 척추 내시경 감압술 수술 후부터 걷기 근력 운동은 통증이 조금 좋아지면 바로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걷기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고 4주 후부터는 걷기 운동 시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조기를 조금 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느슨하게? 예. 근데 6주째 때는 보조기를 완전히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로 누워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때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허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자세는 좀 피해주고 허리가 가만히 있거나 좀 펴지는 상태에서 되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2차례 정도 시행을 해주고
하시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크게 하는 것보다 통증을 느끼기 전 단계까지 조금씩 스트레칭이나 근력을 차츰차츰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와 등, 다리 근육을 다 같이 강화시켜주고 장기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가능한 운동 범위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척추 수술 후 가장 좋은 운동은 역시나 걷기입니다. 걷기가 가장 쉽고 척추 기립근을 단단하게 함으로써 척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매일 걸음수를 늘려가시고 점차 복부에 힘을 주고 걸으면서 보통의 보폭으로 걷다 보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까 보조기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척추 보조기에 대해서 보러 가시죠.